대한민국 보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더 보수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고 수습으로 논란이 잠시 수그러들긴 했습니다만 최근 잇따라 불거진 외교부 기강회의 문제 관련해서 강경화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은 즉각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고요. 여당은 지금은 강경화 장관 사퇴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앞서 뭐 참사관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부터 해결하고 이야기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최고위원님. 저는요, 이번 사건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났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취재 관행에 젖어서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과 해야 되지 못하는 일을 이제 구분하지 못했고, 그것은 강효상 의원 개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와 반면에 그럼 기밀 관리에 있어가지고 애초에 K 참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냐. 왜냐하면 예. 통상적으로 이제 외교관들의 말을 참고해 보면은 주미대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회람시키는 경우도 참 드물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4강 외교 대사로 이제 전문 외교관보다는 이제 관료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또 정치인 출신들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윤재 대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경제 쪽으로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신뢰받는 분이지만은 반대로 외교라는 거는 저도 예.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은 영어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외교는 못합니다. 제가 예. 그만큼 외교는 특수성이 있고 그들 간의 어떤 의전 프로토콜이나 대화의 프로토콜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예. 그것에 익숙하지 못하면은 예를 들어 이번에도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거는 어쨌든 대화록의 의미 자체를 조윤재 대사가 본인이 해석하지 않고 이제 주변에 맡겼다고 한다면은 예. 이것은 본인이 외교에 대해 가지고 경험이 다소 이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일천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조윤재 대사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물론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주류 인사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외교부에서는 북미라인 아닙니까? 예. 그 인사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기득권의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기 위해 가지고 좀 다른 형태의 인사들을 들여오는 것들. 예를 들어 군에서도 보면은 육사 출신들이 카르텔을 짓기 때문에 다른 출신의 인사들도 좀 영역을 주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 보지만은 예. 반대 이런적으로 비전문적인 비전문성으로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예. 이제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부분을 뭐 이준석 최고위원 말을 동의하면서도 예. 바로 잡고 사퇴를 한다 손치더라도 그 이후에 해야 되지 지금 사퇴를 한다는 거는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차피 또 예컨대 사퇴를 하게 되면 뭐 다시 장관 뽑는 부분에도 걸릴 수 있고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말한 것처럼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카르텔이고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엘리트 조직이라 하는 사람들이 했던 게 뭐 다 맞다고 또 하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사퇴 수습하고 나서 그렇죠. 뭐 책임을 져라. 그때까지 시간을 좀 해야 되고 예. 강경화 장관이 바로 사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래저래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예.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이준석 최고가 주류 카르텔 얘기를 했는데 강 장관이 주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교에서. 네. 완전 비주류죠. 예, 비주류죠. 네. 고시 출신도 아니고.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외무부의 주류 사람들이 강 장관을 조금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물론 아주 개개인의 특성은 다르지만은 네. 그 비주류 인사를 했던 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청와대 대변인으로 윤창중 씨라든지 물론 언론인 출신이긴 하지만은 에이, 그거 좀 다르지. 완전 걔가 개인은 다르다 그랬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예를 들어 해양수사부 장관으로 이제 산하기관 출신인 윤진수 장관 임명했다가 조직 장악에 실패하면서 그분의 개인적 능력 이전에 조직 장악에 실패하면서 아주 안 좋은 인사의 선례로 이제 나왔던 예. 적이 있는데 저는 강경화 장관도 개인을 떠나가지고 지금 조직 장악에 실패하는 것으로 만약 드러나간다 하면은 저는 그 부분은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사법부 적폐 얘기도 나오고 검찰 얘기도 나오는데 외교부도 저는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그 집 말했던 카르텔, 엘리트 조직. 과연 그 사람들이 계속 이끌어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도 지금 들여다볼 시점이 아닌가. 아까 말했다시피 대사 잘못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들의 엘리트 의식 이런 것들의 발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쩌면 강경화 장관이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이거 본받을 나라는 절대 아니지만은 외교라는 것의 특성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항상 이름 듣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왕이 외교부 장관. 거의 8년 넘어서
10년째 거의 하는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외교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기득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반대로 또 전문성이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 부분이 조화를 맞췄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드러나는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여러 가지 추구해야 되는데 외교부 장관도 사실 4강 외교보다는 유엔에서 있었던 분이고 그리고 지금 주미대사 외교부 장관 다음 가는 거의 외교적 자리인데 거기도 경제 쪽 이제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외교 전문성이 좀 과소대표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 오늘 징계가 결정됐죠. 파면입니다. 파면. 네, 중징계죠. 중징계 정도가 아니고 최고의 징계입니다. 파면은 뭐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뭐 급여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징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형사적 절차는 남아 있어요. 형사적 절차 따로 또 받아야 돼요. 예. 파면 받는 사람 거기다 절차를 밟습니다. 예. 그런데 그 예전에 국민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나향욱 또 파면했었거든요. 줄었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 행정 소송해가지고 예. 취소됐잖아요. 파면이. 그렇죠. 예. 이 건은 그 건하고 좀 다릅니까? 저는 뭐 나향욱 씨 발언 같은 경우는 품위 유지에 이제 실패한 측면이 있다. 근데 품위 유지라는 거는 매우 주관적인 잣대가 작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어떤 판단이 가능했고 과잉 처벌이라는 인식 자체가 생길 수 있었겠지만은 저는 이번에는 명백하게 기밀을 유출했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기밀이냐 아니냐로 이제 이건 좀 형사적으로 다루기 좀 명징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르다.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 이거는 사실은 나향욱 씨는 그 경우는 사적인 자리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 남용됐기 때문에 파면은 가하다 해서 행정법원에서 취소를 받은 건데 이 건은 직무행위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형사처벌도 가능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직무행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파면을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음 다툼은 뭐 이 사람이 할 일이고요. 그러면은 강효상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 외교부에서 고소했잖아요. 고발했죠. 고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처벌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있다. 법률적으로도. 근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이 강효상 의원을 부른다고 해도 못 내준다 이랬단 말이죠. 뭐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미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강제 수사하라는 거고 강제 수사하려고 그러면 또 뭐 회기 중이라면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지금 벌써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보수 출신의 그 외교 진행에 있었던 분들도 대부분 이거는 문제 있다 이렇게 이준석 최고위원도 상당히 좀 그런 부분. 근데 자유한국당 저런 대응이 과연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궁금해요.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국면에서 이 이슈가 사실 제가 여론조사 언급하면 또 읊어야 되니까 안 하겠는데 어쨌든 보수층에서는 그렇게까지는 강효상 의원이 잘못했다는 인식이 아직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 여론조사 나왔는데 제가 숫자를 지금 공개 못 하겠는데 근데 그것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계속 자유한국당에 지적되는 확장성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총선에 대해서 아직 다급한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좀 이런 정도의 인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강대강 대치로 국회가 계속 가고 있는데 그래서 5월 국회는 뭐 물건은 같고요. 6월 국회도 안 될 것이다. 뭐 8월 국회 얘기까지 벌써 나오더라고요. 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이야기했으니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 국회 파행에 누가 책임이 더 크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책임이 더 크다라는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언제까지 저런 식으로 국회에 계속 안 들어온다. 그러면 분명히 역풍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는 아마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출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출구 전략을 세워야겠죠. 돌아올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여당 측에 뭐 원내대표, 인용 원내대표라든지 뭔가 좀 손을 내밀 만한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볼라 그러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뭔가 좀 던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강효상 의원이가 안 보내준다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굳이 찾아가지고 언급하자면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505명 대상으로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은 95% 플러스 마이너스 4% 이게 강효상 의원 건에 대해 가지고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 기밀 유출이라는 응답이 48.1%고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정보 공개라는 게 33.2%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은
지금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격차 정도 예. 딱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여론에서 뭐 우리가 잃을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고정 수치로 총선 들어가면요 자유한국당이고 뭐고 야당 망해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것보다 확장성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안주하는 모습이 제가 과거 새누리당에 있었던 사람 입장으로서는 참 다르다. 총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총선 4개월 남기고 그 비대위원을 했는데 그때는 0.1%에도 반응하는 그런 아주 민감한 정당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워낙 낮았던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10% 같아요. 정도는 아무 감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래서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의도 바닥에 강효상 의원권으로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았다. 그런데 이 좋은 주도권을 잡은 이 상황에서 소훈 양정철 논란이 터지면서 주도권을 넘겨준 거 아니냐, 빌미를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뭐 몇 의원들이 불불 끓고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서훈 양정철 건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정치적으로는 휘발성이 큰 사안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해명이 절대 안 되는 사안입니다. 뭐냐면은 뭘 했으면 해명이 되는데 뭘 안 했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과거에 비슷한 상황을 이제 보수도 많이 겪었죠. 예를 들어 뭐 7인회 아니면 뭐 만회 상환 이런 단어도 있었고 그리고 또 무슨 뭐 그런 의혹이 나올 때마다 실제로 그 당사자들은 우리 그냥 밥 먹은 거다 이랬는데 대중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고 그것이 뭔가 배후에 조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을 자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무조건 민주당의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오히려 뭘 했으면은 그게 잘못됐냐 잘 됐냐를 갖고 싸우면 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에서 이런 의심 가는 상황에서 안 했다라고 그냥 항변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전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저는 이혜원 의원 주장대로 자유한국당이 뭐 돌아서 뭔가 해야 되는데 밖에서 저렇게 하는 거는 뭔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결국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크게 이 서훈 양정철 이 회동 문제를 크게 갖고 가지는 전 못할 거라 생각이 아니죠. 들거든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뜸을 들이고 싶은 거죠. 일부러 그러면 왜냐면 전략적으로 그런다는 거죠. 아까 나오면 어떻게 됐냐 제가 이제 다시 설명하면요. 서훈 원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를 한다고 해봐요.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러면은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럼 뭐라고 그다음에 물어봅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는 또 의혹이 증폭돼야지만이 또 자유한국당이 또 유리한 사안이지 반대로 불러서 진짜 물어보기 시작하면은 질문이 마땅치 않습니다. 보면은 그 대답이 해결이 돼버린다 이 말씀이네요. 그리고 뭔가 출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격상된 조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서훈 양정철 건에 한정해서 원포인트로 상임위 열자라고 했고 민주당은 당연히 안 하겠죠. 응하지 않겠죠. 예.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민주당 때문에 정보 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혜훈 위원장 이야기는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서 안 됐다 이랬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이석 최고 얘기하는 지금 그런 말하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자유한국당도 유리할 게 없다라는 거죠. 저도 이혜원 의원님은 사석에서 들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자유한국당도 그래서 마음이 좀 복잡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그 조국 수석 이렇게 불러가지고 임종석 불러서 오히려 마이너스 됐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렇죠. 애매한 타이밍에 애매한 취지를 갖고 부르면은 그 생각이 애매한 나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는 어쨌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혹이라고 하기엔 진짜 밥 먹은 것밖에 드러난 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다음에 뭔가 증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굳이 나온 거랑 뭐 택시비를 누가 냈냐 정도까지인데 그 얘기가 좀 문제가 되긴 하죠 지금. 그 정도 가지고 제 생각에는 상임위를 열어서 장시간 회의를 끌고 나가기는 어렵다는 측면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으로는 괜한 빌미를 준 게 아니냐.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을 아쉽죠.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이제 주목받는 것은 양정철 원장과 서훈 원장이 밥을 먹는데 그 동선이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느냐. 네. 저는 서훈 원장의 동선이 유출됐으면은 그거는 국가 비상사태고요. 문제죠. 국정원장의 동선이 유출됐으면은 양정철 원장의 동선이 유출되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민주당 내 관계자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이 언론사가 미행을 했다거니 아니면은 아니 처음부터 그 소위 말하는 뻗치기를 예.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근데 없잖아요. 그럼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그게 거죠. 아니고 나갈 때까지. 이 양정철 원장이 나올 때 계속. 따라가서 지하철 계속 따라가서
나중에 식당에서 뻗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어떤- 주장이 예. 보통 뭐냐면 취재원을 가리기 위한 보통 가장 그렇긴 보통 일반적으로 한데. 나오는 흘러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쫓아가서 만난 거다라는 주장은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예인 관련 기사에서도 연예인들이 어떻게 만났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저희가 그냥 따라가다 우연히 찍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제 알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양정철 원장은 총선과 관련해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진 사람인데 그 사람의 동선이 노출시킨 게 만약에 민주당 내인 사람이면은 양정철 원장이 행하고자 하는 총선 기획에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민주당 비주류 뭐 이런 얘기 이렇게 그 할 수 있다 이 말이겠네. 말이죠. 그 말이죠. 그렇죠? 예. 지금. 그래 알았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얘기해 봅시다. 네. 정병국 혁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 대표께서 거절하셨죠. 예. 예. 2달 전에는 이제 손 대표께서 정병국 혁신위로 하자. 한 달 전인가요? 그때쯤 제안하셨다가 이제는 정병국 이제는 안 되라고 이제 하시는 건데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저는 약간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 지금 바른미래당 계속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 네. 제명하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제명하라고 그래요, 자꾸. 제가 뭐 지금 뭐 그렇게 윤리위원회 잘못했습니까? 어떤 분이 14가지 혐의인가요? 뭐 되게 많아요 보면. 나 없어 그냥. 그러니까 뭐 SNS에서 유승민 의원의 팬클럽을 링크를 올려서 사조직을 형성하려 한 죄. 뭐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제가 뭐 문병호 최고위원한테 아씨 뭐 어쩌고 했다고 했는데 욕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기사를 바탕으로 이제 저를 제소한 건데 오늘 이제 기자분 전화 받았는데 완벽하게 본인이 잘못 쓴 기사고 아니 말이 됩니까를 아씨 말이 됩니까로 잘못 써서 정말 죄송하다고 내일 사과 기사 내보낸다고 했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당내 갈등 속에서 서로 이제 막 던지는 거거든요, 상황은 이거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대편 인사들한테 인신공격을 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국민들 보시기 안 좋은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안? 안철수, 문병호 왜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안 했다니까요. 마음으로는 좋진 않죠, 솔직히. 저랑 술 여기 박준 변호사 최근에 안 먹었구나. 근데 드셔본 분들은 제가 어떤 맥락으로 이야기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슨 욕을 했다 이런 거 갖고 다투기 시작하면은 할 말이 그래요. 없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 보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이야기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합시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